안녕하세요.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. 네, 오늘은 연말을 맞아가지고 2021년에 발표되었던 주요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2021년에는 이 미러리스 기반으로 전 카메라 업체들이 다 전환을 했죠. 전환을 해가지고 드디어 거기에서 이제 플래그십 바디들을 하나씩 다 내놨죠. 소니의 알파1, 캐논의 EOS R3, 그 다음에 니콘의 Z9, 메이저 3사에서 각자 이 플래그십 바디들을 전부 다 내놨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제가 뽑은 가장 우수한 카메라는 뭐냐, 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플래그십 카메라들을 봤을 때 우선 캐논 같은 경우에는 한 발을 슬쩍 뺀 그런 느낌이죠. 왜냐하면은 네이밍 자체가 이제 R1이 아니고 R3로 바꾸면서 그게 이 진짜 플래그십이 아닌 듯한 이미지를 많이 풍기고 앞으로 나올 R1에 대한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결국 보자면은 소니하고 니콘 이렇게 두 개가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제가 뽑은 것 중에 가장 성능이 뛰어난 바디는 뭐냐,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소니의 알파1이 성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 뛰어난 플래그십 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특히 이 5천만 화소대의 이제 고화소를 가지고 이 플래그십을 만들었다, 그 점이 가장 뛰어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, 니콘 역시 크게 뒤처지지 않는 4,500만 화소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처럼 프레스 바디라고 하면은 한 2천만 화소대, 2400이나 2000만 화소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화소를 2배 이상 키워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화소가 굉장히 많은 큰 사이즈의 사진을 촬영하는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고속 촬영이 가능하다. 이게 2021년의 플래그십 카메라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알파1 같은 경우에는 그 20년 이상 지지부진해 왔던 이 플래시 싱크 셔터 스피드가 있죠. 이 X 접점 스피드가 있는데 이거를 400분의 1초까지 끌어올렸다. 이 점 같은 경우 굉장히 뛰어난 점이다. 그래서 저는 소니의 알파1이 가장 우수한 바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콘의 Z9 같은 경우에는 US 달러로 봤을 때 $1,000 정도 더 저렴하죠.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하는 가격으로 보자면은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더 저렴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성비로만 보자면은 거의 빠지는 것 없이 어마무시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Z9 역시 가성비로 봤을 때는 가장 뛰어난 이 플래그십 바디가 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 Z9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 기계적인 셔터가 없이 만들어 놓은 첫 번째 플래그십이기도 하고 첫 번째 시도이기도 한 어떤 새로운 지점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카메라 다를 사용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딱히 어떤 누군가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가시적으로 딱 보이는 게 $1,000라는 이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로만 본다면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 Z9 역시 니콘이 이렇게 마음 잡고 만들어 놓은 그런 카메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 다음으로는 2021년에 나왔던 카메라 중에서 가장 그 이상한 포지션, 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딴짓만 한 그런 카메라가 뭐냐,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시그마의 이 FPL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무려 6100만 화소의 소니 센서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나왔는데, 시그마에서는 이 쓸데없이,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이 카메라의 바디 사이즈를 축소를 시켜가지고 여러가지 모든 성능에 있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분노를 치밀게 했다,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2021년에 가장 헛발질한 카메라가 이 FPL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우리가 이 시그마 카메라에서 기대하는 이 포베온 센서, 이 포베온이라는 회사를 갖다 시그마에서 샀을 때 뭔가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고, 그 이전에 나왔던 이 포베온 베이스의 바디 저도 써봤지만은 이 센서 자체의 성능은 이 베이어 패턴을 사용하는 센서들하고는 한 단계 격이 다른 그런 품질을 보여줬기 때문에, 사진의 품질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기대를 지금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 포베온 센서로 풀프레임 사이즈의
사이즈의 카메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, 이 시그마에서는 갑자기 이 소니 센서를 사다가 이상한 FPL이라는 이런 카메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을 당황시켰다. 다음에는 꼭 이 풀프레임 사이즈의 포배온 센서의 개발을 성공을 해가지고 이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능을 가진 그런 카메라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. 네, 그 다음으로 약간 용두사미 같은 그런 느낌의 카메라가 있었죠. 처음에 어마무시한 관심과 이런 어떤 포커스를 집중을 받았는데, 지금 와서 보면은 오히려 그런 어떤, 열기나 이런 것들이 다 사그러들고, 뭔가 잊혀져 버린 어떤 그런 느낌의 카메라가 아닌가 하는, 생각이 듭니다. 그걸로 꼽은 카메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ZFC라는 카메라죠.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니콘 FM2의 어떤 디자인의 헤리티지 를 받아가지고 최신 이 미러리스 바디로 옮겨 넣었다.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서 처음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그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프리뷰할 때 약간 이런 네거티브한 뭐 별로 바뀐 것도 없고 그냥 디자인만 한 거다 이렇게 그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찬 그런 리플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여러 가지 스킨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준 그런 카메라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어떤 관심과 열풍 이런 것들이 다 씻고 나가지고 지금은 좀 잠잠하죠. 분위기가 이렇게 좀 잠잠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불안불안하지 않나 그런 느낌의 이제 카메라다.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꼽아봤습니다. 물론 니콘에서는 이 정도 그 ZFC만큼의 그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이제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이런 레트로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한 카메라들이 바리에이션 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. 특히 풀프레임 바디인 뭐 Z6라든지 뭐 Z7 요 시리즈들을 이제 F3나 F4 같은 이런 레트로 스타일의 느낌의 바디로 컨버전을 한다면은 오히려 니콘이 지금 약간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간보기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그런 카메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ZFC와 마찬가지로 Z50의 형제 바디지만은 디자인을 약간 레트로풍으로 한 이런 것들이 니콘의 앞으로 아이콘으로 정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. 네, 그러면은 이렇게 연말을 맞아가지고 2021년을 뜨겁게 달군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카메라는 어떤 거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